척당 3,700억 원, LNG 운반선 7척, 나흘 만에 2조 6천억 원어치가 한국조선소 3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20년 넘게 이 시장을 탐냈는데 전작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건 울산과 거제와 삼성조선소입니다. 대체 왜 이 배만큼은 한국이 독점하는 건지, 그리고 이 수주 폭발이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오늘 그 구조를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딱 나흘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북미와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 1조 4,924억 원.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선사와 2척, 7,505억 원 계약을 맺었고, 하나오션도 유럽 선주로부터 1척, 3,632억 원을 따냈습니다. 합치면 7척, 2조 6,061억 원. 클락슨 리서치 기준 4월 말 LNG선 한 척 가격이 2억 4,8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00억 원입니다. 항공모함 다음으로 비싼 배가 LNG선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거죠. 올해 들어 5월 중순까지 조선 3사의 누적 수주액은 191억 6천만 달러, 약 28조 7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한 해 전체 수주의 53%를 4개월 반 만에 채운 겁니다. HD 한국조선해양만 놓고 보면 올해 LNG선 수주가 이미 16척으로 작년 연간 7척의 2배를 넘어섰고요. 1분기 조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조 70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66.8%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HD 한국조선해양 16.7%, 하나오션 13.7%로 두 자릿수를 찍었는데, 인건비와 원자재 비중이 높아 마진 내기 어렵다는 조선업에서 이 숫자는 이례적입니다. 근데 왜 하필 올해 이렇게까지 수주가 폭발하는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중동전쟁 때문입니다.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세계 석유, LNG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해졌거든요. 세계 2위 LNG 수출국 카타르가 직접 타격을 받으면서 원래 카타르에서 싸게 사오던 유럽과 아시아의 에너지 기업들이 일제히 수입선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북미, 남미, 호주로 LNG 수입처가 분산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뉴스에서 다들 들으셨을 이야기예요. 진짜 구조적인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수입처가 바뀌면 뭐가 달라지느냐? 운송 거리가 달라집니다. 카타르에서 동아시아까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는데 미국 멕시코만에서 동아시아까지는 파나마 운하를 거쳐 거의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호주에서 유럽까지도 마찬가지로 장거리 노선이에요. 이걸 수도꼭지에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 바로 옆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건물 반대편에 있는 수도꼭지까지 호스를 연결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호스가 길어지면 같은 양의 물을 보내는데 호스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배도 똑같습니다. 운항거리가 늘어나면 한 척이 왕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항구에서 대기하는 빈 배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결국 3배를 더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LNG선은 아무 조선소에서나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의 극저온 액체 상태로 수만 킬로미터를 운송해야 하거든요.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스가 기화하면서 부피가 600배로 팽창합니다. 폭발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LNG선의 핵심은 화물창, 그러니까 가스를 담는 탱크 기술입니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건 멤브레인형이라는 방식인데 선체 내부에 얇은 금속막을 여러 겹 깔아서 극저온을 견디게 만드는 구조예요. 이 기술의 숙련도에서 한국 3사가 압도적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1994년 국내 최초 LNG선 유토피아호를 건조한 이래 30년 넘게 이 기술을 갈고 닦았고,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도 각각 독자적인 건조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LNG선 수주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약 60%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이 가져가고 일본은 2019년 이후 한 척도 못 지었습니다. 미국은 아예 자국 내 건조 역량 자체가 없는 수준이고요. 이 격차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첫째, 조선소의 직접적인 돈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척당 3,700억 원, 이 숫자를 기억해두세요. 증권가에선 올해 조선 3사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작년 5조 8,758억 원보다 48.4% 늘어난 8조 7,17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척당 3,700억 원짜리 배를 연간 수십 척씩 인도하니 매출 규모 자체가 다른 차원인 거예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연간 수주 목표 233억 달러의 50.7%를 5월 중순에 이미 넘겼고, 삼성중공업은 연간 상선 수주 목표치의 68.4%를 채웠습니다.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 속도라면 목표 초과 달성이 유력합니다. 둘째, 조선소 인근 지역 경제에 온기가 퍼집니다. 울산, 거제, 통영 일대의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들에게 일감이 돌아가는 거죠. LNG선 한 척을 건조하려면 수백 개 부품업체가 동시에 가동돼야 합니다. 용접, 배관, 도장, 전장 등 공정마다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이 인력들이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킵니다. 월 300만 원 받는 거제 조선소. 하청 노동자 입장에서 일감이 3년치 이상 밀려있다는 건 고용 안정이 사실상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2028년, 2029년 인도 예정인 수주 잔량이 이미 쌓여 있으니까요. 셋째, 산업 전체로 보면 한국 수출의 버팀목이 하나 더 단단해진 겁니다. 반도체에 이어 조선이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올해 조선 3사의 누적 수주 28조 7천억 원은 달러 기준 191억 6천만 달러입니다.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 원화 기준 실적은 더 커집니다. 수출이 늘어나면 경상수지의 플러스 요인이 되고, 이건 원화 가치 안정에도 기여하는 구조입니다. 넷째, 시간축을 좀 더 길게 놓고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3사의 수주 잔고는 역대급 수준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LNG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예요. 석탄 발전을 LNG로 전환하는 나라가 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기까지 LNG가 과도기 연료 역할을 합니다. 국내 전력의 약 25%가 LNG 발전으로 생산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수요가 유지되는 한 조선소에 일감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인 거대요. 그럼 이 독주가 정말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크게 두 갈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시나리오 1은 한국의 기술 우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한국 3사의 멤브레인형 기술 숙련도는 수십 년 축적의 결과이고, 수주 잔고만 해도 2029년까지 빼곡합니다.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 단기간에 원상복구되기 어려운 만큼 장거리 LNG 수송 수요는 구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2029년에서 2030년 인도 슬롯 선점을 위한 대형 LNG선 발주가 올 하반기에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조선 3사의 연간 수주는 올해를 포함해 2에서 3년간 호황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하나오션이 컨퍼런스 콜에서 LNG 운송거리의 구조적 증가가 수요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반대로 시나리오 2, 즉 경쟁국들의 추격과 내부 변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화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외부 변수입니다. 중국은 이미 LNG선 건조 가능 조선소를 5곳으로 늘렸고, 후동중화조선이 건조 기간을 36개월에서 16개월로 단축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아직 품질과 신뢰도에서 한국과 격차가 있지만 중국 특유의 물량 공세와 가격 경쟁력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일본도 7년간의 공백을 깨고 LNG선 시장 복귀를 선언했어요. 이마바리 조선소와 JMU가 합병해 세계 4위 조선그룹이 됐고, 일본 정부가 2035년까지 1조엔 약 9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치를 통해 2028년부터 미국산 LNG의 1%를 자국 건조 선박으로 수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프세트로 2047년까지 이를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요. 물론 일본은 현재 LNG선 수주 잔량이 0척이고 모스형에서 멤브레인형으로의 전환이라는 기술적 장벽이 있어 단기간 위협이 되긴 어렵습니다. 미국도 숙련 인력과 건조 인프라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 실제 위협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런데 내부 변수도 있습니다. 호황이라고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거든요. 상가가 올라가면 노조의 보상 확대 요구도 커집니다. 실제로 조선업계 전반에서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인건비 상승은 영업이익률을 깎는 직접적인 변수입니다. 또 하나, 한국이 LNG선 화물창 기술에서 노르웨이와 프랑스에 척당 약 10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건조이익의 절반 가까이가 로열티로 빠지는 구조인데, 한국형 자체 화물창 기술 개발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외부 경쟁과 내부 비용, 이 두 변수가 동시에 움직이면
3년에서 5년 뒤 경쟁 지형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요. 판단은 본인 상황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확인해 볼 것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조선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수주잔고 대비 현재 주가가 어떤 위치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우투자증권은 성과 상승과 최고가 경신 등 호재가 만발한데 최근 주가 흐름은 이해가 안 간다며 과조정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 조선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수주잔고의 인도 시기를 확인해 보세요. 2028년에서 2029년 인도 물량이 몰려 있어서 그때 매출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LNG 가격과 운임 동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LNG선이 많이 건조되면 중장기적으로 운임이 안정될 수 있고 이건 에너지 수입 비용에도 영향을 주는 구조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한국 조선 3사가 나흘 만에 LNG선 7척 2조 6천억 원을 싹쓸이한 건 중공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 만들어낸 구조적 수요의 결과입니다. 둘째, 영하 162도 극저온 화물을 다루는 멤브레인형 기술의 30년 축적이 60% 시장 점유율의 근거이고 이 기술 전백이 당분간 한국의 독주를 보호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다만 중국의 물량 공세, 일본의 정부 주도 복귀, 미국의 자국 건조 의무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고 내부적으로도 로열티 구조와 인건비 부담이 있어서 3년에서 5년 후의 경쟁 지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조선업 호황 뉴스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기술 패권이 만나는 지점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척당 3,700억 원이라는 숫자, 그 안에 30년치 기술과 글로벌 에너지 질서의 재편이 녹아있는 셈이죠. 이번 편에서 다룬 LNG선의 반대편, 즉 중국이 압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시장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 뒤에 숨어있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영상 앞으로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